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울산 현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포항은 득점력이 고민이다. 특히 수비 조직력을 갈고 닦고 나온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부진한 편. 지난 경기에서도 전북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나왔고 결국 1-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울산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 것은 맞지만 최근 울산은 기동력과 수비적인 난조 극복을 위해서 꽤 템포를 늦추면서 견고함을 생각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있다. 울산이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둔 것은 고무적. 특히 대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매우 공세적으로 나섰는데 이 상황에서도 불안했던 수비진이 버텨낸 점이 제일 긍정적이었다. U-22 자원들을 3명이나 투입하면서 기동성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팀의 페이스를 확 끌어올린 것이 고무적. 전방에는 보야니치, 주민규 같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 실리적으로 한방 싸움을 하더라도 성공률은 높을 수 있다. 울산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울산이 U-22 자원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부족했던 팀의 에너지 레벨과 수비적인 안정감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포항이 최근 득점력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갖추어진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고 있는 형국. 울산이 실리를 챙긴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전력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광주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주의 상승세에도 한계가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발도 꽤 무거워져 보였고 이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도 체력과 압박, 공격을 선보이다 보니 상대 팀들이 대응을 하기가 쉽다. 특히 인천이나 수원FC 등 수비와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 홈에서는 좁은 면적을 활용해서 조금은 이득을 챙긴다고 하지만 올 시즌에도 홈에서 기복이 심하다. 제주도 공격진 보강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일단 일본에서 공격 자원 카이나를 데려오면서 급한 뎁스를 채웠다. 다만 이적생이 첫 경기부터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다는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히려 김학범 감독은 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잦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도 이골에 그치기도 했고 4번의 승리에서도 모두 1-0으로 신승이었다. 일단 제주도 상당히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광주 상대로 상성에서 앞서려고 할 것. 광주의 홈에서는 그나마 좁은 면적 덕에 광주 특유의 압박과 공격 플레이가 잘 통하는 면모가 있기는 하나 결국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광주가 매우 약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문제다. 특히 제르소의 부상을 김보섭이 제대로 메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 무고사가 넓은 활동량으로 이를 커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르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천의 전개는 그다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낫다. 더 큰 문제는 수비진에서 자주 나오는 조직력 붕괴. 지난 제주전 0-1 패배 상황에서도 클리어링 미스가 결승골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 강원도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잦다. 특히 여름이고 체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팀 특성상 체력적인 문제가 엄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민혁이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부진했던 지난 경기 이전 9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등 화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 강원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인천은 제르소의 이탈과 수비진의 불안감 등 상당히 변수가 많은 전력이 되고 말았다. 물론 강원도 지친 시점에서의 안정감이 뚜렷하게 좋은 편은 아니다. 다만 공격적인 전술과 골문 타격을 믿을 수 있는 자원들이 엔트리에 남아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는 더욱 과감하고 기동성을 살린 플레이 스타일이 살아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결정력은 고민. 뮬리치도 경기마다 너를 뛰고 있고
상대 측면에 부하를 주는 김주찬도 체력적으로 풀타임을 자주 뛰고 있다. 벌써 골대를 맞힌 것만 12번이 있다는 점에서 결정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이 지난 경기에서는 역습으로 3골을 기록했다. 다만 이랜드는 늘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큰 편인 전력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안산은 슈팅이나 찬스 생성에서 리그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팀이다. 지난 경기의 성과가 한 경기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안산이 기본적으로는 꽤 수비도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도 있는데 이 때문에 김포 같은 역습 성향의 팀들 상대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편. 수원 삼성이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해 본다.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도 꽤 기동성과 공격적인 플레이가 살아난 모습. 다만 김주찬의 체력이나 전반적으로 골을 넣는 능력치에서는 수원 삼성도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일 5번째 경기 부천FC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천은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 강한 편이다. 일단 광주를 상대로도 대놓고 점유를 내주고 역습으로 실리를 취했는데 2-3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안양의 강한 공격에 전반적으로 대응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최근 오전에서는 2무 3패로 부천이 안양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안양은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좋고 주포도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플레이메이킹을 전담하는 마테우스가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점점 골문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쉽기는 한 상태. 야구는 K리그 1루로의 이적설도 돌고 있다. 화력적인 부분에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는 낮추어 볼 수도 있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일단 안양도 나름대로 공세가 좋지만 부천이 워낙 라인을 올린 팀을 역습으로 잘 잡아내는 편이기도. 물론 안양의 공세에 최근 부천이 대응을 말끔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의 승리까지는 바라기 어려울 수도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